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가련시장의 꽃감사로 나온 이경훈입니다.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왔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2만 마리 벌써 도살 처분했대요. 근데 그게 앞으로 얼마가 될런지는 나와봐야 하는 거고, 특히 이 설 때 사람들이 또 이동률이 많으니까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죠. 설 전에 그게 완전히 그게 차단이 안 되면은 나부터도 고향을 가야 되는데, 거기도 만약에 닭 같은 거 이런 거 키운다고 그러면은 다 해야 되잖아요.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처럼 그 가축까지도 만약에 또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 큰 타격이죠. 지금 철새들이 그러는 걸 철새 못 오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철새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강화되는데도 그 정도 50여 마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오리가 됐건 닭이 됐건 일단 망가지면 그 사람들도 손해지만은 그가 또 어느 정도 또 보조하니까 국민 세금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지만 변이 떨어졌다고 그래도 방역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잖아요. 겨울 덜하지 않았을까?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들으신 대로 전국적으로 확산 위기에 우려해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해서 가련시장의 꽃감사로 나오신 이경훈 씨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긴급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동안 허점이 없었는지, AI의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엄청난 사건 하나 있었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 3사의 대응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yes or no 여러분의 의견 묻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 3사의 대응 충분합니까? 인데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9님은요. 저는 노입니다. 좀 더 강경한 법을 만들어서 카드 사용자가 안심하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2170님은요. 실질적인 향후 대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유출 자제만으로도 고객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계획이 없어 보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저도 이거 사실 유출돼 갖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오늘 4라운드에서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 자세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긴급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전북 고창군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큰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희석 동물질병관리부장 연결해서 정말 걱정해야 되는지 좀 더 진정될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요. 전북과 전남 지역에 한때 내려졌던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다시 해제됐다고요? 네, 오늘 0시를 기해서 오늘 12시를 네. 기해서 해제가 됩니다. 이게 뭐죠? 아직 해제가 된 건 네. 아닙니다. 아직은 해제된 건 아니고요. 네네. 네네. 이것은 우리 농식품부가 네.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우리 전라북도와 네. 그 인근 지역인 전라남도 그리고 광역시 총 이런 3개 네. 시도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0시로부터 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네. 축산 중에서 이제 소나 돼지는 제외하고요. 예. AI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자와 네. 차량 이동을 일시에 중지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지를 시켜놓고 네. 이제 모두 다 이제 소독을 해서 네. 이런 AI가 확산이 되는 것을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일시 정시를 내린 겁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풀린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네. 이렇게 이동 중지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대로 이동하셔도 되지만 축산 관계자나 축산 관련 차량 이런 것들은 그중에 이제 가금류는 이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AI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 최초 발병지가 이제 전북 고창의 씨오리 농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처 저수지에서도 집단 폐사했다. 야생 오리들이 AI에 감염된 채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16일 날 발생했던 고창의 종오리 농가 옆에는 농림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생 철새의 일부가 폐사체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해 본 결과 H5N8형으로 같은 형으로 나왔고요.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오늘 늦게나 이제 확진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더 해봐야 종합적으로 알겠지만은 이런 그 철새가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 그 철새가 매우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환경부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보면은 약 한 100여 마리 정도가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가창오리가 약 한 20여만 마리가 이렇게 군무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매우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떼죽이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100마리도 떼죽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예. 자, 철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AI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 왜 주 부장님 보실 때는 이런 우려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예, 저희들이 그 철새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독림저수지에서 철새가 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철새라는 것은 이 AI를 이렇게 전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201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철새를 대비해서 방역을 해왔고 역시 올해도 이제 AI가 이런 그 철새의 요인이 가장 큰 걸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철새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저희들이 계속 취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가축방역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1월 18일 이후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의심 신고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 발동했던 그런 일시 이동 정지 이 부분들이 좀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철새 때문에 엄청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역 이제 농가에서 소독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농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신발을 갈아 신는다든지 이러한 방역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인체에 감염되지 않냐, 사람이 감염되지 않냐 이제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발생했던 고창에서 발생했던 것은 H5N8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H5N8형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1983년 그 아일랜드에서 칠면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 있지만 아직 사람에게 감염된 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서 지금 발생하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H5N1형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H7N8 네. 이 형과는 전혀 다른 혈전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중국에서 사망자를 낸 H7N9형과는 다른 H5N8형이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드는데 주부장님 말씀 드리니까 일단은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주희석 동물질병관리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종호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22살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아주 성적이 좋아요. 4강에 올랐어요. 네, 이 한국이 어젯밤에 그 옥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아시아 22세 이하 챔피언십 8강전에서요. 시리아를 2대1로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백성동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고요. 또 전반 11분에 이 황의조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시리아가 후반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 만회골을 하나 넣긴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장면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이 상황이요. 한국의 이 황도현 선수가 부상으로 좀 쓰러져서 한국 선수가 이제 터치라인 밖으로 공을 차서 내보냈다가 경기가 재개될 때 시리아 선수가 한국 선수한테 이제 땅볼로 공을 굴려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기 재개되니까 공을 준 거죠. 근데 네. 이때 갑자기 이제 시리아의 마르드키안이라는 선수가 이 공을 가로채서 바로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축구에서는 부상 치료 때문에 이제 일부러 공을 내보낸 경우는 그 해당 원래 공 갖고 있던 팀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렇죠. 게 페어플레이인데 시리아 선수들이 뭐 약간 좀 치사하게 골을 넣은 셈이 됐죠. 사실 규정상에는 뭐 따지자면은 문제는 없지만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볼 때는 글쎄요, 뭐 페어플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근데 또 여기에 아랑곳 없이 시리아 선수들은 이제 골을 넣었다고 이제 환호를 했고요. 오히려 시리아 감독이 이광종 감독 쪽으로 벤치 쪽으로 와서 좀 미안하다 이런 제스처까지 했습니다. 경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데다가 추가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긴 6분이나 주어지면서 한국이 좀 고전하긴 했지만 끝까지 승리는 잘 지켜냈습니다. 한국은 내일 오후에 열리는 이라크, 일본의 또 다른 8강전 승자하고 이제 준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네. 혹시 일본이 올라오면 또 이 결승에서 4강전이네요. 준결승전에서 또 한일전이 벌어지지는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네. 한국 선수단은 좀 괴롭겠지만 이 한일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광종 감독은 한국 수준이 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디가 올라와도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쇼트트랙 관련 이야기 들어보죠. 러시아로 귀환 안현수 선수가 유럽 선수권대회 4관왕에 올랐어요. 예, 오늘 독일 드레스덴에서 유럽 선수권,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마지막 날 모든 경기가 끝났는데요. 안현수 선수가 남자 1000m, 3000m 슈퍼파이널 그리고 5000m 계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안현수가 전날 남자 500m 우승까지 합하면 이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순위 포인트에서도 뭐 당당하게 종합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안현수 선수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한국 대표로 이 3관왕에 올라서 이 쇼트트랙 황제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부상 또 빙상연맹하고 이제 갈등으로 좀 방황을 하다가요. 2011년에 러시아 국적을 얻고 또 2012년 2월부터 러시아 대표로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이름은 빅토르 아닌데요. 사실 귀화 초기에는 좀 주춤했다가 올 시즌에는 이제 완전히 전성기 기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한국 남자 쇼트트랙은요. 이 소치올림픽에 역대 최약체 팀이 나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요즘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올 시즌 월드컵 성적이 좀 저조해서요. 소치올림픽 남자 500m, 1000m 이 안현수 선수 좀 주종목이죠. 여기서는 올림픽 출전권을 2장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종전에는 3장을 땄는데요. 이 2장이 나가게 되면 운이 없을 경우에 예선에서 선수들이 떨어지면 결선에서 그 2명이 한 명 선수를 이렇게 좀 보호하면서 하는 작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작전 쓰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과연 다음 달에 소치올림픽 때 한국의 안현수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빅토르 안. 또 뭐 귀화가 옳았냐, 틀렸나 이런 이야기도 또 다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오늘 스포츠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 네, 지금도 간간히 흩날리고 있는 눈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빙 우려도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안전운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눈 때문에 통제됐던 구간들 통제는 해제가 됐습니다. 북악산길과 난곡길, 인왕산길, 삼청동길 조금 전 6시 반을 기해서 대부분은 통제가 해제됐고요. 다만 앞으로도 통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되는 교통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구간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아차산로 아치울 삼거리 쪽으로 워커힐 호텔 앞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광장 4거리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남대로가 북한남 3거리에서 버티고개 3거리 쪽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신풍로 대영고등학교 입구에서 신풍역 쪽으로 사고가 났고 오금로도 계룡역을 지나 거여역을 조금 못 간 지점에 승용차와 승합차 간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지나시라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농협과 국민, 롯데카드 이들 세 개사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무려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가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된 상황인데 이들 카드사가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 이런 지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보 유출 피해자이기도 한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 또 변호사가 아닌 또 이 세계 카드사의 정보 불법 유출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또 글을 올리셨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 1월 19일 일요일 날 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습니까? 여느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자택주소, 카드 결제 계좌, 결제일 등 그런 사항들이 다 유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항의하셨나요? 저도 그날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네. 카드사에 올린 글들을 보니까 전화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어떤 진심 어린 사과라든가, 재발 방지책 이런 거보다는 자기들 어떤 책임 회피성, 면피성 수준에 가까운 글들만 올라와 있길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1월 19일 일요일 날 저도 이제 알게 된 어제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오늘 집단 소송 카페를 통해서 메일 문의라든가 전화 상담을 좀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카페를 열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또 카페에 가입하셨는지요? 예, 생각보다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 지금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직접 집단 소송 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전의 다른 유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변호사님께서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이전에 어떤 해커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거의 매년 아니면 2, 3년마다 한 번씩 언론이 여러 차례 이 금융기관들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는 걸 보고 이거는 충분히 예견된 인재라 봐야 되고 네. 그 카드사들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정보 보안에 대해서 상당한 이 불감증이 심각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심각한 사건이라는 언급이신데 그래서 그런가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 고객의 정보를 유출시킨 농협, 국민, 롯데카드 등 이들 세 개사가 보여주고 있는 책임회피성, 면피성 대응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들 세 개사가 이 분노를 자극하기 이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세요? 저도 개인 어떤 피해자로서 이제 느끼는 감정은 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는 잡혔고 개인정보 파일도 압수되었고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글들을 올렸습니다. 각 카드사들이. 네. 근데 저희 이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피성 이런 발언보다는 네. 먼저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선행됐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누적돼 왔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이런 재발 방식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단소송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집단소송의 경우 이겨도 보상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단은 2차 추가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까지 가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먼저 집단소송이란 피해자가 많고 보상금액이 이렇게 낮을 때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쉽게 소송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자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어떤 정보 유출, 재발을 막는 어떤 강력한 수단으로 아마 작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 집단소송 카페에서는 이제 각 카드사별로 일단 10,000원으로 했습니다. 10,000원으로요? 예. 네.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바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또 소비자 피해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일단 저희 카페는 네. 다음에 카페 다음넷 소송 카드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와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다음.net 소송 카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들 카드 3사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성훈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오늘 yes or no 질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 3사의 대응 충분합니까? 입니다. 2174님은요. 절대 노입니다. 얼마 전에 스미싱 때문에도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정보 유출 때문에 스팸 문자도 더 많이 오고 스미싱 위험에도 또 노출된다고 생각하니까 카드사의 사과만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9182님은 no. 유출 여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불편한데 앞으로 2차 피해는 어떻게 막아줄 것인지 전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고요.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4라운드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대해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와 이번 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정보 유출을 당하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제뉴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경제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들 카드사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나 보죠? 네, 정부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우선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카드사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그리고 경영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도 지울 예정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카드 재발급 신청이 15만 건을 넘는 등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대통령 또 유엔 사무총장 관련된 것도 많이 유출됐다고 지금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9건이 유출됐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결제 계좌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변호사 문제 좀 짚어보죠. 오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연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진로를 찾지 못했다고요? 네, 졸업한 연수생 중에서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하면 607명이 오늘 수료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284명만 직장을 정해서 취업률이 46.8%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수료율 기준으로 연수생의 취업률이 50%를 밑돈 것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째입니다. 취업률이 2011년 56.1%에서 2012년 40.9%로 뚝 떨어져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46.8%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법조계에도 바로 이런 일자리 문제 계속되고 있네요. 네. 네.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앞서 피해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관리 부실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불안감과 충격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에서는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모시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세 개 카드사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조회를 못해봤지만 세 개 관련 카드사에 정보가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국내 세 개 카드 회사에서 합치면은 무려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거니까요. 네, 조남희 대표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사의 개인 고객 정보 유출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 과거에 이제 어떻게 밝혀진 것보다 비교해 볼 때는
사회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총망라된 정보가 네. 다 나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네, 유출됐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고까지 지금 그 다 나간 정도라고 하면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과거에 그 나갔던 정보하고 이 결합되면서 사고의 어떤 고도 진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졌다. 유출된 정보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보도된 걸 보니까 뭐 19개 정보다. 개인들이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서 클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쓰고요. 대부분 다 유출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국에서나 그 금융사에서는 비밀번호가 지금 이제 유출이 안 됐다. 이렇기 때문에 사고에 어떤 많은 사고가 날 2차 사고가 그렇게 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밀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간 그 정보에 의해서 이게 결합이 되고 조합이 되면 이러한 사고의 개연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카드 사용에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출됐는지 궁금한데 내부 보안 시스템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빼돌린 이제 그 용의자로 이렇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이제 박모 씨가 이제 외부에서 이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참 웃을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맡긴 꼴이 됐는데 이걸 정말 차단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보죠. 원인은 또 바로 이 사람 당사자에게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업의 어떤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이익을 좀 높이려고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금융당국이 이제 권유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어떤 확장하면서 이러한 하청 회사를 이용했는데 이 하청 회사 직원이 접근하면서 모든 보안 시스템을 어떤 정지시켜 놓고 그 무방비 상태에서 이 자료를 다 빼내간 것이죠.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했길래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접근 단계가 너무 이제 허술했던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가 관리 단계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나간 유통 단계에서도 전혀 유통 단계에 대한 체크나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것들을 전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간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이 정보는 사실 개인 정보가 아니라 거의 대중 정보가 되는 것이죠. 대중 정보다. 흔히들 이런 경우에 이제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하는데 구멍이 뻥 뚫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문이 열렸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 뜨고도. 그렇습니다. 장님도 아닌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이 그 보안을 하는 그 당사자가 결국 많은 정보를 빼서 유출시켰는데 그러면은 이 금융카드사에서의 보안 프로세스 자체가 앞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요. 인식.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을 금융사에 요구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은 등급이었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보안 등급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면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비용이라고 하는 어떤 계산하에 어떤 손익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헐값에 그 어떤 하청업체에 맡긴다든지 허술하게 관리한다든지 또한 이러한 사고가 나도 제재의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이번에 어떤 사안이라고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강도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죠. 뭐 한 건에 5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은행들 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회사에 있는 금고는 꼼꼼히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회원들의 개인 정보는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상태로 놔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카드사들이 대국민 사과는 하긴 했고 또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임원진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뭐 이거 갖고 되겠냐? 나는 이제 국민적 원성이 높아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 그 금융사나 금융 CEO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당히 약하고 과태료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어떤 외부 업체의 어떤 과실이다 이렇게 본인들은 과실이고 외부 업체에 어떤 당한 것이다 이런 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또한 그 법적으로 제재하는 어떤 제재 수준이 그 형사처벌의 그 기준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러니까 카드사가 아웃소싱을 했으니까 외주를 줬으니까 우리 잘못은 조금밖에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의도를 가진 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이 바로 외주를 준 그 업체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카드사가 갖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형사처벌도 약하고 앞서 뭐 과징금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관리 비용, 보안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거였죠.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네요. 좀 강제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금융사에 대해서는 어떤 뭐 미주알 고주알 개입하기보다는 어떠한 처벌에서는 어떠한 그 제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재가 무서워서 스스로 알아서 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작은 매만 요때 잘못하면 요거 어떤 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보니까 금융사들이 이러한 잘못이나 이러한 그 문제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이번에 어떤 그 유출 사태를 빚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난 2008년만 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정 회사 좀 언급해서 그렇지만 뭐 옥션 정보 유출이라든지 GS 칼텍스 정보 유출이라든지 해마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말로는 뭐 사과하고 대책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것이 제재가 낮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어떤 감독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나 우리 정부 부처에서 그러한 것들을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이상의 정보가 나갔을 텐데 그때는 안 밝혀졌던 거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밝혀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과거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보면은 창원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범죄를 하면서 어떤 그 전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이제 그 보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따져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곁다리로 발견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무엇이 문제고 대책은 무엇인지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지난해 이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였을지 잘 모르는 거죠. 또 앞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1년 전에 6개월 전에 유통이 벌써 다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는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는 벌써 이 시중에 다 지금 대중적으로 돌아다닌 자료거든요. 그런 것을 그 회사 자체도 발견 못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다 유통이 되는 거를 감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 우연찮게 이렇게 적발된 건데 이것이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본인이 당했음에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연관되고 여기에서 출발한 피해인지를 잘 모르죠. 모르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또 항의하기 위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입증 문제가 그게 보통 있기 문제가 아니죠. 입증 그렇습니다.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뭐 19개가 정보가 유출되는 21개가 네. 유출됐느냐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회 경제적 정보는 다 유출됐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개인이 입장에서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된다든지 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결제 계좌를 변경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하나는 뭐 자기의 정보를 변경시켜서 네. 그것을 차단한다든지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그 어떤 사태를 버운다든지 어떤 그 카드사에서 정보를 더 제공해서 어떤 바른 안내를 해줌으로써 네. 이러한 사고가 또한 그 과거의 자료가 네. 조금 더 차단될 수 있도록 사용되지 네.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네. 유출된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개인의 신용 상태, 대출 문제, 네, 네. 또 뭐 사소한 것까지 네. 다 유출돼 있는데 네, 네. 개인의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네. 다 드러났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이 네.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상당히 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는 1억 건의 뭐 국민이 한 2천만 명의 어떤 정보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지금의 사고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금융사기나 어떤 범죄 집단과 연결된 그렇죠. 어떤 그 활용 자료로 악용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네. 가볍게 생각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떤 뭐 정부에서도 새로운 어떤 대처,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범국민적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전 어떤 사회 전체의 네. 정보에 대해서 네.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지금 네. 현재 2차 피해가 설사 없었다고 할지라도 네, 네. 누군가 그 정보를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구,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갖고 뭐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네. 모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따지면 결국 또 이 금융당국, 정부당국 그동안 뭐 했냐. 네, 네. 그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금융당국의 책임이 결코 이번 사태를 이제 계기로 해서 적지 않다는 것을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사도 물론 잘못했지만 금융사가 이렇게 수백 번의 잘못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번에 법률적인 거라든지 제도적인 거, 관행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입안하고 또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네. 제대로 된 공지를 통해서 네. 제대로 스스로 대응하고 또한 금융사가 대응하는 네. 이러한 그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지 어떤 사고의 주의 이런 네.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국이 카드사들의 영업을 도와주는 방식이 좀 더 정책이 우선시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의 피해 문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뭐 문자로 알려준다든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청취자분 의견 하나 더 듣고 끝내도록 하죠. 8455님인데요. 오늘 유출 상황 확인해 보니까 2군데는 유출되었고 1군데는 확인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던데요. 만약에 오늘 이후에 제가 스미싱을 당하거나 스팸 문자로 고통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어딘가에 누구에게 고발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네. 이런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신적인 또 피해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정신적인 피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금융당국이나 어떤 저희와 같은 소비자 단체에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네. 관리돼서 네. 또 이 자료들이 축적이 돼서 이러한 범죄 집단이나 이러한 네. 것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 3사의 대응 충분합니까? 였는데요. 약 1대 9의 비율로 no, 카드 3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과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라는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퇴하고 사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 또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2170님입니다. 1월 20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장미진, 신동해, 작가 정선인, 강예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